송영길 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다 좋지가 않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최소한 한 4%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4%는 이미 무너지고 3%도 무너지고 2.5%도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중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반도체가 무너지게 되면 2%도 무너질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걱정입니다. 이 OECD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요. 제조업 매출액도 떨어지고 있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물속의 개구리처럼 삶아 죽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업도 계속 적자가 심해지고 우리 쌀 같은 소비량이 우리가 옛날에 쌀을 1인당 한 80kg 많을 때는 한 120g씩 먹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으니까 올뱃살 해가지고 주머니에 까뜩 넣어서 이빨이 깨지도록 씹어먹고 다닐 때가 그제 같은데 지금은 쌀을 안 먹고 라면 먹고 피자 먹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1인당 60kg도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국민이 60kg씩 1년에 먹으면 딱 5, 6, 30, 300만 톤 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쌀이 1년에 한 400만 톤 생산이 돼요. 100만 톤이 오버 생산됩니다. 그렇다고 쌀을 생산 안 할 수도 없고 쌀 면적을 줄인다 그래도 이렇게 쌀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고가 140만 톤, 150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 재고 한 80만 톤이나 그러는데 거의 한 2배 가까이 재고가 돼서 우리가 10만 톤 재고 유지하는데 약 300억 이상이 들어간다니까요. 한 3천억 이상의 이 재고 비용을 쓰고 쌀을 해놨는데 쌀이 3년 묵으면 돼지 사료로 10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묵은 쌀을 좀 북에다 주고 공짜로 주자는 게 아니라 북에서 우리가 광물도 가져오고 서로 바꿔 먹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라는 게 맨 퍼주기라고 욕을 하지만 저는 포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한에 철도 논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북한에 이민군들 철도 타고 쳐들어오라고 이놈들이 철도 놓냐 말이에요. 이 빨갱이 놈들 맨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뭘 퍼오려고 철도를 놓는 거죠. 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반도에 철도 놔줄 때 일본에서 우리한테 뭐 퍼주려고 철도를 놨겠습니까? 철도 놔가지고 다 우리나라 광물, 쌀 이런 거 다 공출해서 자기 본토로 뺏어가려고 철도를 깔지 않았겠습니까? 만주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돈 퍼주려고 만주 철도를 깔았겠어요? 만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퍼가지고 지금 본토에 가져가려고 철도를 놓은 것처럼 우리가 북에 철도를 깔아준다는 게 북에다 퍼주려고 한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뭐 갈 것도 있겠지만 북한의 광물 자원이라는 게 필요하게 이해한 거고요. 북한은 광물이 약 7천조에 가는 엄청난 광물이 북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무연탄, 갈탄, 금부터 시작해서요. 그 중에서 이게 무산은 철광산이 그냥 산 자체가 철광산입니다.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퍼가면은 철광산이랑 무산 철광산이 있고요. 해산, 동광이, 구리가 엄청나게 있고요. 150만 톤의 구리가 묻혀있다고 그러니까.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여 광물이 금속, 철, 아연, 금문에다가 우리가 북한은 거의 광물의 표본실을 할 정도로 희귀 금속, 히토류까지도 북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철, 구리, 납, 아연, 마그네슘, 금, 리듐 이런 게 다 묻혀 있는 것이죠. 특히 그 마그네사이트는 제가 포철 사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텔레비에 보면은 막 쇳물이 막 흘러가지고 막 튀는 거 보시죠? 애국가 부를 때는 그 쇳물이 1800도입니다. 그 쇳물이 1800도를 이 용광로에 고로에다가 막 죽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이걸 이제 주조를 하려면 그 쇳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쇳물이 흘러가는 이 통로 이런 거를 버티려면 1800도의 쇳물을 버틸 수 있는 것은 금속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하시는 게 내화벽돌이에요. 내화벽돌. 우리가 말한 내화벽돌인데 그게 전라도에 있는 조선내화 공장하고 포항에 있는 포스코 자회사 두 군데서 이 내화벽돌을 만드는데 이 내화벽돌의 원료가 마그네사이트입니다. 마그네사이트. 이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묻혀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우리가 매년 마그네사이트를 10만 톤씩 중국에서 수입에다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갔으면 얼마나 더 질 좋고 싼 거를 갖다 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 임플란트를 쓰면 티타늄이 여기에 우리나라 한 1000년 쓸 정도의 티타늄이 묻혀 있답니다. 북한에. 이게 비행기 이런 원료로도 쓰이고 이런 금속들을 정말 우리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게 있고요. 바닷모래도 우리가 여러분 인천에 항해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그 인천 앞바다에 바지선들이 막 떠있죠. 뭐 떠있나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 창밖으로 보면 이게 석션으로 모래를 바닷모래를 쭉쭉 빨아내는 거예요. 빨아가지고 민물로 씻어가지고 이걸 이제 레미콘 만들어서 건설에 쓰는데 우리가 지금 바닷모래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전라도에 있는 호반건설 사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베트남에서 모래를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모래가 없어가지고 베트남에서 모래를 바지선 끌고 오면 그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나라 모래 소비의 40%를 북한에서 수입에다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와서 남북한 교류가 딱 안 돼버리니까 이게 이 모래가 부족해서 난린 거예요. 바다에서 모래를 퍼가니까 바다에 고기가 알랄 데가 없어요. 고기들이 지금 말을 못해서 그런지 막 속으로 바닷모래 퍼가지 말라고 막 항의 데모를 하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근데 말을 못하니까 해수부 어민들은 바닷모래 그만 퍼가라고 지금 어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모래 손 떼라. 뭐. 근데 건설업자들은 레미콘이 그러니까 바닷모래 좀 더 허가해 주라고. 제가 인천시장 때 여기 옹진군 어민들인데 옹진 군수가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그래서 내 말도 안 듣고 막 모래 이제 돈 받고 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니까 어민들은 나한테 와서 막 날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바닷모래도 퍼와야 되는데 이 해주 앞바다와 임진강, 예성강 하류 쪽에는 바닷모래가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를 다 파내면 20년 동안 우리 한국에 쓸 수 있는 모래 거기만 파내도 거기는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하도 모래가 쌓여있어요. 특히 북한은 하천 정비가 우리처럼 안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막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고 그 해주 앞바다가 이게 막 층층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걸 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죠. 이게 바닷모래업자들이 난립니다. 빨리 남북한 그 교류해달라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가면 마늘 있잖아요. 이 마늘 까는 게 누가 귀찮잖아요. 마늘 까는 거 옛날에는 다 북한서 깠습니다. 우리 마늘 수입해서 북한에 갖다 놓으면 북한 주민들이 다 마늘 까면 깐 마늘 해가지고 다시 우리 재래시장에 다 수입에다 썼어요. 제가 아시는 분을 한번 떼돈 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했더니 시골에 가면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치고 나면 한 비닐하우스 한 3, 4년 씁니까? 김성근 위원장님? 한 3, 4년 쓰면 여기 이제 밑에는 땅바닥에다 그냥 묻잖아요. 이게 이제 바람에 안 날아가라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흩어리는 이렇게 땅에다 묻잖아요. 이게 이제 3, 4년 지나고 나면 그 비닐하우스를 이제 교체할 때 그걸 일일이 흙을 털어가지고 빼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가위로 쭉 잘라가지고 위만 걷어내고 땅속에 들어간 비닐을 그냥 놔둬버리고 쓰레기 업체가 대신 이거 레미코로 퍼가든지 물삭기로 퍼가든지 해가지고 쓰레기 폐기 처리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폐기 처리용 비용 받고 이걸 다 흙채 다 퍼가지고 이거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북한에다 다 수출했어요. 북한에서는 이 비닐로가 귀하니까 노동력은 남으니까 전부 이거 내과에 들고 와서 그 흙을 다 털고 씻어가지고 비닐로 짝짝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 쓴다는 거죠. 재생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쓰레기 처리용병 받고 이거 가져다가 북한에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양쪽으로 남아서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의 사례지만 그만큼 남북한 간에는 그런 면이 있다. 비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풀자는 게 우리 보수적인 분들이 말한 것처럼 무슨 빨갱이고 북한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남북관계를 뚫어내지 않으면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지금 이 북한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도 남북관계가 뚫어져야 정말 건설회사가 모든 게 건설할 거 판이잖아요. 노동력도 마찬가지고 개성공단 노동자 월급이 71달러인데요. OT, 오버타임 해가지고 해도 다 100에서 150달러입니다. 그러면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1만 원쯤 되잖아요. 11만 원. 11만 원 월급 주는 노동자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어디 라오스 산골짜기 가도 찾기 어려웁니다.
최소한 지금 중국 노동자도 거의 3,000달러 왔습니다. 1년에 뭐 2,000달러, 3,000달러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 북한 노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개성공단 사장 한 분이 삼덕통상에 신발 만드는 공장이신데요. 그분이 한 3,000명 정도 노동자를 거기서 지금 개성공단에 해가지고 신발 본드칠해서 신발 공장 하는데, 부산에 우리나라 신발 공장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신발 공장에 우리 전라도도 일자리 없으니까 부산 가서 신발 공장 일하는 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신발 공장이 지금 거의 다 베트남으로 다 갔잖아요. 인건비가 맞지가 않으니까 다 베트남으로, 소위 유명한 박연차 씨부터 시작해서 다 신발 공장들이 지금 전부 사이공에 가 있습니다. 호치민시에 가 있는데, 북한은 훨씬 베트남보다 노동력이 더 좋죠. 손재주도 좋고 더 싸고. 그러니까 거기에 삼덕통상이 3,000명을 고용해서 신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발 공장을 2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이 양반이 전라도 보성 사람인데 신발 공장을 차리면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보니까 이게 막 이가 막 머리에 그득그득하고 마른 버짐이 피고, 손 보면 손이 다 어렸을 때 우리 막 때가 끼어가지고 손톱에 막 끄막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름날 그냥 옷 벗고 아버지가 장독대 앉아라 그래가지고 막 돌로 문지르고 막 물 한번 건져서 막 한 번씩 양잿물 발라서 빡빡 밀어가지고 겨우 때 뱉기고 막 그랬잖아요. 꼭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추억이 나서 이 사람은 공장을 질 때 제일 먼저 목욕탕부터 회사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목욕탕을, 대중 목욕탕 500명이 들어가는 대중 목욕탕을 하나 공장에 지어놔가지고, 자기 직원들이 3,000명이니까 500명씩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줬대요. 로테이션으로. 그러면 월화수목이니까 그 여자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깨벗고 나오라니까 이제 여로워가지고 이제 안 들어올라 그러니까 이제 조장들보다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걔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목욕하고 좋은 샴푸 주지, 부드러운 타올로 해서 해지, 예쁜 막 스킨 로션 다 배치돼 있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겠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그래서 목욕하고. 뭐 북한에는 생리대가 없어요. 생리대가 30%밖에 사용을 못하.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한 30%만 생리대를 쓰고 나머지는 다 광목으로 그냥 빨아 쓰고 막 그런답니다. 그런 걸 해주니까 생리대를 선물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여자 직원들이 얼굴이 뽀얗게 이뻐졌더라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점심밥을 주면은 이게 밥값이 월급보다 더 비싸니까 그렇게 또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뼈다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멀국을 끓여가지고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오니까, 거의 추운데 겨울에 그 국물을, 고기 국물을 싹 놔가지고 그래서 말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이제 그 고기 국물을 말하고, 그래서 영양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걸 보더라도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공장이 4군데가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그런데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이 제일 경쟁력이 있답니다. 신원 에베네스에다 아시죠? 이 순대복 만드는 그 사장님 거기 갔더니 거기 교회까지 만들어놨어요. 원래 북한에서는 교회 허용 안 된데도 다 봐줬답니다. 봐줘서 허락을 맡아서 예배도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변화가 왔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개성공단 만드느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성공단 다 가가지고 이 남쪽에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근데 그거는 나는 홍준표 그 양반이 사법고시도 합격한 양반이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텐데, 알고도 그런가 모르고 그런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128개의 기업이 거기 개성공단에 있었는데, 북한의 기업한테 무슨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시야공단 이런 안산 이런 데서 전부 만드는 거 거기서 조립하고 쓰는 거예요. 그 신원 에베레스트 사장도 얘기 들어보니까 옷을 만드는데 한 200가지 부자재가 들어간답니다. 뭐 자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안에 안감 뭐 이런 거. 전부 남쪽에서 가져와서 거기는 북한은 완전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는 북한에 쓸만한 물건이 뭐 있겠어요. 다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성공단이 없으면 이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면은 거기 납품하는 업체도 같이 따라서
베트남, 중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납품하는 회사들도 다 여기서 남동단, 시아공단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퍼준다 그러는데 아니 월급 15만 원 주는 게 뭘 퍼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월급 200만 원 이렇게 다 받아가는데 그 10분의 1을 그것도 같은 민족한테 주는 건데 이 북방정책이 노태우 때 박철원 씨가 주도를 했습니다. 90년도부터인데 아시다시피 89년도에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될 때가 1989년입니다. 90년도는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그동안 공산주의 나라와 국교를 수립 못했는데 국교를 수립하기 시작한 게 1990년도 소련 고르바초프하고 그때 국교가 수립이 됐습니다. 처음. 그리고 91년도부터는 더 이제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동국권과 국교가 수립이 되고 92년도에 마침내 중국과 국교가 수립이 됐던 게 다 노태우 때였습니다. 노태우 씨 딸이 노소영인데 제가 노소영 씨가 잘 알고 지냈었는데 우리 노소영 씨한테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가 사실 전두환 노태우를 해서 군사 독재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노태우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노태우 씨가 어찌됐건 6.29 선언에서 좀 민주화 조치를 했고 직선제로 그때 직선제 개헌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양반 때 이동통신이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데이콤부터 시작해서 KT 이동통신이 만들어진 그 다음에 이 사람 때 고속철도가 만들어지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인천국제공항이 노태우 때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부 이런 우리 이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가 91년도에 노태우 때 있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노태우 때 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토지 공개점도 토지 3법 소유면 택지 소유 상한제 초과 토지 초과 이득세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다 노태우 때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때 사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제일 못했죠. 쓸데없는 4대강이나 만들고 박근혜 때는 한진해운 부도 내버리고 그래서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나 이명박 박근혜 때 있었던 분들은 노태우 때하고 비교하면서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 노태우 때 진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세계화됐고요. DJ 대표 정책, 자원외교, MB 박근혜 자원외교를 측한다고 쓸데없이 아니 물밖에 안 나오는데 기름 나온 유전이라고 돈을 몇 조를 들여다가 사서 다 사고 내고 이런 게 자원외교가 있었고 박근혜 유라시아 인itiative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신북방 정책을 노태우 때 북방 정책에 대비해서 신자를 붙였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니까 오히려 북방 정책이 수월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은 다시 신냉전이 막 중국과 미국이 지금 막 싸움을 하죠. 러시아하고 그렇죠. 어려울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하려니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서로 자기 편 들어주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일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 9개의 다리를 만들어보자. 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명태가 우리나라가 동해안에서 7만 톤씩 잡혔습니다. 명태가. 근데 지금 명태가 동해안에서 잡히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뉴스 데스크에 나옵니다. 명태가 잡혔다고 동해안에. 그만큼 명태를 동해안에서 보기 어렵고 전부 명태 어디로 올라갔냐? 전부 캄차크반도 오호츠크에 쪽으로 다 올라가서 다 러시아에서 우리가 명태를 사다 먹어야 됩니다. 코타를 받아가지고 4만 톤 코타를 받아가지고 우리 일이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왔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다 명태를 사다 먹어야 돼요. 명태가 러시아 말로 민타이 그러죠. 민타이 안 먹었지 옛날에. 안 먹어요. 고양이 밥이어서 고양이. 네, 러시아 사람들은 민타이를 고기로 취급 안 해서 고양이 밥으로 주고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게 대구만 먹어요. 대구. 볼락. 볼락만 먹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먹으니까 요새 이제 팔고 있는데 제가 그 러시아 명태 공장에 가봤더니 대가리를 탁 자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다 버리고 살만 내서 막 버려서 야, 저 대가리하고 저 내장이 진짜 명란젓부터 시작해 저 진짜 맛이다 했더니 그걸 싸주더라고. 호텔에 와서 하나 명태탕 좀 끓여주라 했더니 치즈를 넣어서 끓여서 못 먹겠어. 내가 고추장으로 다시 우리가 끓여가지고 먹었어. 민타이. 이 수산업도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협력하지 않고 우리가 명태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요. 이게 아무튼 수산업은 러시아랑 협력이야. 우리가 다 주로 보면 다 러시아 사는 산들입니다. 농업도 연해주 엄청난 땅이잖아요. 이 땅들 여기서 농업, 전력도 마찬가지, 철도도 연결해야 돼. 북극 항로가 다 이제 뚫어질 텐데 러시아하고 해야 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 조선. 북극이 이제 뚫어져서 이게 북극이 녹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텔레비에 막 북극이 녹아서 막 북극 곰이 먹을 게 없어 막 도시까지 내려오고 그런 뉴스 보셨죠?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이 이러다가 인류가 다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사람은 또 인간인지라 욕심이 있어서 이 녹은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쓰겠다 이런 인간의 또 이 저급한 욕구가 또 생길 수 없는 참 운명인데 이 북극이 녹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지 기회가 또 되는 거거든요. 이 북극 항로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다 수출한다 그럽시다. 이게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여기가 대만입니다. 여기가 필리핀이고 여기가 해남도, 인도차이나바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기 얼마 전에 테러에 났던 스리랑카, 인도양 여기는 북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들을 물리치고 여기 모세 홍해바다를 지나서 애굽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애굽의 수에즈운하를 나와가지고 지중해 지브롤터를 거쳐서 스칸디나반도 로테른까지 뺑뺑뺑뺑뺑 돌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바로 이 오츠크해를 지나서 캄차크반도 베링해를 지나서 로테르담까지 가면은 한 30% 이상 거리가 단축돼요. 그러면 우리 부산항이 완전히 허브항이 되고 또 평택항과 같이 발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아시아 인프라 은행 총재입니다. 이 중국이 만든 AIB라고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이베스트ment 뱅크인데 이거하고 지금 화웨이하고 비슷한데요. AIB를 만들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만든 국제금융기구잖아요. 지금 이 시진핑이 IMF, IBRD, 월드뱅크의 같은 급 정도의 세계적인 금융기구를 만들어야 쓰겠다 해서 만든 게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들면서 전 세계 여기에 지분 참여를 요청했는데 오바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 우리 우방국들은 다 참여하지 마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럼 왜 참석하지 말았냐? 중국은 불투명하다 금융이, 환율 조작도 한다,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그 눈치 보느라고 늦게 했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독일이 무슨 소리냐? 우리 미국말 못 가고 상관없다. 경제적으로 필요하다 중국 시장이. 그래서 그냥 다 참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나중에 참여를 했죠. 일본하고 미국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화웨이 쓰지 말아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성이 화웨이에다가 1년에 판 장비가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100억 달러를 부품 우리가 화웨이에다 수출하고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스톱해라 그러면 100억 달러를 어디다 다른 데다 어디다 수출하겠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고. 어제 제가 영국 대사랑 밥을 먹었는데 영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더니 영국은 오라 나시거나 못하고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부분은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좀 애매한 절충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지 모르는데 참 이 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고요. 말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방송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중국어를 모지하게 시부렁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 영어를 안 쓰고 잘 못하니까 중국 사람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러시아 사람들도 여기 일이 나와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말을 요즘에 열심히 해줘요. 루스키 야지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협력이 필요하죠. 러시아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게 러시아 극동지역인데요. 러시아는 총 8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공화국입니다. 1억 4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극동지역 9개 있는 주가 극동원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총 면적이 63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 땅의 63배가 되는 땅인데 인구는 600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암으로 호랑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땅에. 얼마나 이 넓은 땅 이걸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에너지 전략 분야에.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철의 시끌토 넓혀보자. 북한 조종사 우리나라 역장입니다. 이게 정말 모스크바에서 또 블라디보스톡 가보신 분? 여기 그 역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 9288 써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288km. 일주일 걸립니다. 한번 꼭 타보시면 이거 타시면 92세까지 팔팔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9288, 9,288km. 그 외우기도 쉽죠. 이거 한번 꼭 타셔야 92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 1890년도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러시아 철도를. 이 철도를 만드니까 일본 애들이 조급해진 겁니다. 일본 애들이 러시아를 공격한 게 1904년 2월 8일 날이거든요. 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1904년도에 공격을 시작했냐면 조금 늦어서 이 러시아 철도가 다 완성되고 나면은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일본이. 일본하고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육군 수도 100만 명이 넘었어요 러시아 군대는. 일본 군대는 육군을 딱딱 긁어 모아도 25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배 함대 수도 비교가 안 됐어요. GDP 규모를 보더라도 일본과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감히 일본이 러시아와 공격을 할 생각을 했느냐. 일본 애들이 계산해 보니까 러시아 부대나 물자는 전부 이쪽 모스크바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극동까지 올라면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때려부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극동 여순부터 해서 여기 인천항에 있는 부대하고 주로 대련 여순에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있었는데 만주 이쪽을 먼저 때려부시면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근데 만약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다 완공되고 나서 전쟁을 하면은 이미 그때는 이길 수가 없다. 왜? 철도로 막 보급품이 들어올 거니까 부대가 막 이동하니까 도저히 그때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거 완성되기 전에 공격하자. 그리고 그때는 1905년 4년 때는 여기가 그 이크츠크 울라노테 이쪽이 바이칼 호수가 있는 쪽인데 그가 지형이 험준해가지고 철도가 다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제가 이 TSR이고 이게 1907년도 네덜란드 헤이그 때 이준 이상조 열사 이걸 타고 왔다는 거고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이걸 타고 거기를 가셨다는 겁니다. 이 철도를 연결해보자. 일제 때는 여기 다 연결이 돼서 서울역에서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1930년대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있는데 맨 조선도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가 통일 대박 나올 때는 조선일보가 특집을 만들어서 막 통일 대박이라고 막 이 관광이 되고 이게 막 화려하고 막 좋은 얘기를 써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조선일보가 막 퍼주기 한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좀 비판적인 글을 쓰는데 저는 좀 균형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퍼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요, 여기 신의주 여기까지는 KTX를 놓으면 됩니다. 이 까오티에 중국 고속철도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단동까지. 여기서 만약에 신의주까지 KTX가 올라가서 여기서 단독으로 까오티에로 연결돼서 대련, 심양, 북경까지 가면 4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KTX로 4시간 반 만에 북경에 도착할 것 같으면 비행기로는 2시간 걸리는데 수속받고 그러면 별 차이 안 나요. 사실. 이거는 황금 노선이 돼서 이거는 국가 우리 돈 예산 하나도 안 들리고 국제 투자 자금으로 하더라도 바로 여기는 황금 노선이라 이익이 회수될 겁니다. 저라도 투자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제재가 해제될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국가 예산이 뭐 우리가 퍼준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동해선만 좀 그럴 텐데 이거는 한 3천억만 들이면 쭉 정비가 다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천억이면은 지하철 우리나라 서울에서 2호선 아니 1km 넘는데 1,500억 들어가요. 2km 낸 돈이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다 철도 점검을 처음 하고 왔습니다. 다 신목도 괜찮고 쓸만하더라고요. 동해선인데 이게 다리도 괜찮고 터널도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이 다리를 연결을 해서 가보자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부산에서부터 바로 컨테이너가 이렇게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가게 해보자는 거고요. 제가 나진 핫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나진 핫산 항이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회사 이게 사무실인데 여기서는 와이파이도 되고 카톡도 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도 전화도 되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제 이게 배가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북극 항로 해척이 되면 유럽과 바로 부산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부산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미 지금 철의 시크로드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쿤밍에서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지나서 이 로테르담까지 지금 철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쪽에는 아이스 시크로드가 만들어질 생각이 된다는 것이고 특급 열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옥포 대우조선소를 가서 세계 최초의 쉐빙 LNG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LNG선 You see the mustache is
이 양반이 미켈슨 노바텍 회장입니다. 러시아 두 번째 부자고요. 이게 한 대 3,500원짜리입니다. 이게 쉐빙 LNG선인데요. 이게 쉐빙 LNG선입니다. 이 쉐빙이라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얼음을 깨는 선이 옛날에 별도로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통합시켜가지고, 이 LNG 선박이라는 것은 LNG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마이너스 160도로 액화된 가스이기 때문에 특수한 제작된 온만선이 필요하고, 이게 가려면 얼음을 깨고 가야 되는데 얼음이 2m 이하짜리는 이렇게 정면으로 깨고 가고 2m가 되는 거는 후진해서 스크롤로 깨고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세계 최초의 기술이고 우리나라가 만든 자랑스러운 배입니다. 러시아 15척을 지금 발주를 해서 다 했고 추가로 지금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다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얼음이 얇을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가는데 얼음이 두꺼울 때는 이렇게 후진해서 갑니다. 후진해서 이렇게 스크루가 이렇게 얼음을 팥빙수 갈듯이 갈아가지고 대단한 기술인데, 중국에서 이걸 비상을 흉내내서 만들었는데요. 북극에 들어갔다 얼음을 못 깨가지고 갇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걸 옆에 가다가 마침 발견해서 이거를 예인해가지고 지금 끌고 나온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 기술인데 그때 입증했습니다. 이게 LNG 선박선 대우조선해가 제가 갔다 왔고요. 여기는 이제 이번에 5일 경기장에 갔더니 여기가 전부 이 2만 명의 북한 평양 보통족 학생들이 까만 게 딱 머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앉아서 그냥 오줌을 깡통 밑에 박아놓고 2시간 동안 카드 섹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경우는 교육감들은 모가지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 거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파트도 잘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이게 제재 과정에 2015년도에 이걸 만들었다, 이 거리를 만들었다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디서 다 밀수를 해서 만들었나. 이거 뭐 자연사 박물관도 이렇게 그것까지 만들어. 참, 과자도 많이 자기들이 많이 만들고 있어요. 평양 골프장도 18홀인데 18홀 추가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고려 호텔에 잤는데 지하에 갔더니 스크린 골프장에 있어서 한번 골프 쳐봤어요. 얼마 $10 달라서 아가씨보다 골프 칠 줄 아는 칠 줄 안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한번 쳐봤습니다. 스크린 골프. 나인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인홀만 쳐봤는데 이거 쳐보더라고요. 이게 그런 모습이고, 이게 옥류관 냉면 200g이 1인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드님 노건호랑 같이 찍은 모습이에요. 접대원들이고 주체 탑이 있어요. 지금 이 블루오션을 만들자 짐 로저스를 하고 저하고 친해졌는데 이 양반도 강력히죠. 크리스토퍼 힐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대성해주 인천을 홍콩 신천 광저우처럼 만들어서 발전시켜보자는 게 제 의사입니다. 이게 지금 크루즈 전용물을 인천항에 만들었고요. 크루즈가 지금 인천에서 상해로 후쿠오카, 부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성해주 인천 이것을 통합수를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 나인 브릿지를 통해서 러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게 구상이고,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경제가 너무 우정돼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쪽으로 이제 교역을 강화시켜서 중국 의존도를 좀 포트폴리오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인도 국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 제가 인도 뉴델리에 가서 인도 쪽 사람들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다 우리 방산업체도 좀 연결시키고 해서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의 구상이 신남방 신북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해서 군사적 대립을 막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평택항도 새롭게 아무튼 발전한 전기가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오중건 위원장님 정말 그 사회복지협의회장도 맡으시고, 그리고 또 굿모닝 병원 행정병원장으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지금 위원장 맡으시는데 잘 좀 같이 협력을 해서 당을 발전시켜 주시고, 우리 임승근 위원장님 두 번의 시연을 하면서 산업위원장 또 부의장으로서 8년 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으로 새롭게 뛰고 있는데, 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평택 가불
지역연예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